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2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네요. 그렇죠? 근데 상승폭을 좀 내주고 끝났습니다. 상승폭을 좀 내주고 끝난 겁니다. 그래도 많이 오른 거죠. 다우가 0.6%, 나스닥 1.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 미국 시장은 그냥 약보와 강보에서 오가고 있었어요. 근데 시장에서 기다렸던 것은 FMC 의사록이었죠. 이 의사록 공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연준이 FMC 회의를 하고 난 후에 항상 제롬 파월이 성명서를 발표하잖아요. 연준 회의 내용을 일부 취사 선택해서 자기 시장을 유리한 쪽으로 많이 발표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보면 물론 가끔 말실수해가지고 주가가 빠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연준 회의가 난 후에 항상 그 성명서를 하면 시장이 하락보다 상승이 더 많았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보면 의사록 내용에는 더 그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더 반영이 많이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의사록 공개를 좀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5월 3일에 FMC를 하면서 그 제롬 파월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명서에서 앞으로 두세 번 정도의 0.5%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0.5% 금리 인상을 내년 3월까지 8번을 해야 한다. 뭐 제임스 블라드가 6번을 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정설적인 어떤 반응이 많았고 또 6월 달에 금리 인상 0.75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0.5%를 유지하면서 두세 번 정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언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두세 번이 원래 제임스 블라드가 처음에 제시했던 거 정도였거든요. 예. 그리고 다음 제시한 것은 6번이었거든요. 6번 0.5%. 근데 저는 8번 0.5%를 해야 한다고 좀 보는데 얼마 전 제롬 파월이 그 인플레이션이 과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부분이 금리 인상 대응이 늦었다라고 솔직히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 벤버냉키 의장도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실패를 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1, 2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롬 파월이 자기가 의장일 때 연준이 이사였는데 그 당시 긴축 발작을 보고 아마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연준이 사실은 자기가 인정했다면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을 하거나 임시회라도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안 하고 천천히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연준이 되돌이킬 수 없는 큰 악수를 범하고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몰라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특히 0.5%를 두 번을 금리 인상한다? 그게 시장의 호재가 될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강력한 긴축이 완화적 긴축으로 생각한다. 뭐 이런 생각한다면 될 수 있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금리 인상을 그렇게 한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겠냐? 이게 확신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확신 못 줘요. 오히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다만 연준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안 좋으면 금리 인상은 0.5%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장난 해놓은 거거든요. 결국 연준 회의에서 연준 의원들의 생각은 0.5% 두세 번만 더 하면 금리가 안정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지 실제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가 경우를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3.6일 때 인플레이션 우려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시작했어요. 작년 8월에. 지금 다음 주 6월이에요. 그죠? 4번 금리 인상했어요. 오늘 또 금통 있죠? 4번 금리 인상하는데 인플레이션 4.6이 됐단 말이에요. 터지고 있었던 과정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난번에 8.5에서 8.3으로 내려왔으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점 찍은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유가가 110% 다시 올랐어요. 그리고 이 지표는 3번 연속으로 한 방향으로 꺾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신뢰를 줍니다. 3연속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준이 아주 크나큰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의사록 발표되면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야, 시장에 재료가 정말 없구나. 얼마 전에 주가가 올라온 게 그거 있잖아요.
그 예대 마진이 뭐 좋아질 거다. 그것 때문에 기업 실적 저기 은행들 실적이 개선될 거다. 이거에 오르고죠. 그렇죠? 스냅이란 기업이 실적 발표한 것도 아니라 경제가 너무 침체돼서 목표치 세우지 못할 거야 되면 43% 폭락 그랬죠. 요즘 시장에서 루나, 테나, 우나, 뭐 한국산 코인이죠. 잘못되고 아주 깡통됐죠. 거기다가 테슬라가요. 500슬라 가고 620불 정도 돼요. 고점에서 반토막 났거든요. 400슬라가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마진콜 당한다고 그죠? 지난번에 M&A 한 과정에서 자기 주식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400슬라는 마진콜 당해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꼬라지가. 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상황이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시장이 오른 거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저는 뭐 오늘 반등에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은 없어요. 아마 이 반등, 그러니까 더 주가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기관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우는 0.6%, 나스닥 1.5% 상승했죠. 차트를 한번 볼게요. 다우 차트를 좀 보시면 네, 뭐 여기 좀 올라왔네요. 양봉 21선. 지난번에 양봉 4개 주고 장대 음봉이었는데 이번엔 어떨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좀 보시면 나스닥도 지금 옆으로 횡복.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지수를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더 안 빠지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안 빠지잖아요. 언제부터입니까? 50일도 안 빠지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국내장도 좀 받치는 과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한은이 오늘 금통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채권 전문의 94%가 0.25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0.5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것도 생각합니다. 기관이 요즘 매수하니까 혹시 금리 인상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기관이 매수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근데 사실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0.25, 0.5 뭐 금리 인상 안 하는 거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 6월 달에 또 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누구도요. 확정을 했잖아요. 거의. 예, 확신할 수 있는 어떤 뭐 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의사록에서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금리 차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 분명히 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0.25냐 0.5냐 두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0.25면 시장이 뭐 환호할 수도 있죠. 아 예상대선 0.5가 되면요 많이 난리 나죠. 근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마이너스 통장이요 5%랍니다. 5%.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대 마진 생각나죠? 그렇죠? 더 오를 확률이 높아요. 대출. 그동안 대출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오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예대 마진 때문에 은행 실적이 좋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금리 인상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닐 거라는 거. 그래서 오늘 뭐 0.25 하면 시장이 환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하거나 0.25. 그러나 0.5가 된다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입니다. 이거 틀릴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틀릴 수 있는데 6월 달에 우리나라는 FMC가 없어요. FMC가 아니라 금통위가 없어요. 6월 달에 미국은 FMC가 있어요. 그러면 6월 달 생각한다면 우리나라가 금리를 조금 더 여유롭게 올려놓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어차피 금리를 인상을 해야 한다면 맞을 때 미리 맞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코스피 기관 버티면 매수 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기 지금 언제입니까? 5월 10일. 여기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안 빠지니까 미국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도 좀 들어오는 거 아니냐. 좀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안 들어와요. 기관이 들어요. 5월 12일이 요날 맞죠? 기가 막히죠, 그죠? 요날입니다. 요날 저점 찍고 우리는 올라왔고, 그쵸? 나스닥은 요날 저점 찍고 옆으로 행보하는 과정인데 이제 안 올라 지금 오늘 좀 올랐지만 의미가 없죠. 제자리잖아요, 제자리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5월 12일 날 저점 찍고 요 1, 2, 3 저점 찍고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니까 지금 코스피의 기관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여기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 딱 1, 2, 3 자꾸 여기가 바닥일 수 있다 이 생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진짜 지지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우하향 추세선이 지지력이 된다면 모든 주식을 이매만만 하면 무조건 이기게요. 그러면 절대 주가는 안 빠집니다. 왜? 지금 보세요. 우하향이 완만해요. 주가는 그냥 한정돼 있어요. 이렇게 계속 완만해요. 더 빨리. 근데 주가는 항상요 이걸 깨뜨릴 때 레벨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해서 레벨 다운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추세에서 커서 여기 한번 깨졌겠다 한번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왜? 금리 인상 계속 진행이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은 없어지고 재료는 없고 기업 시장은 악화되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주가를 올리겠느냐. 아무리 수급이 좋다 한들 시장에 재료가 없는데 되겠나. 의사록 공개해서 성명서 내용과 일치한다. 이것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시장이 정말 올바른 시장일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